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어울리는 ETF와 어울리지 않는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납입 한도도 있고 또 비과세 한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 금융상품이나 그냥 다 여기에 집어넣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왕이면은 효과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 ISA 계좌에 담으면은 좋은 ETF,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세금 부담이 높은 ETF를 담아야 돼요. 그럼 세금 부담이 높은 ETF는 뭐냐? 그 외의 ETF입니다. 그 외 ETF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타이거의 미국 S&P 500,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그러니까 해외 주식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 마찬가지죠. 원큐의 뭐 미국 메디컬 AA, 에이스의 테슬라 밸류체인, 그리고 뭐 타이거의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어떤 특정 섹터 혹은 뭐 테마, 이런 것들도 다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외 ETF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어떤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ETF도 그 외 ETF입니다. 그 외 ETF는 세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전부 다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배당 소득세니까 뭐 그냥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TF 투자를 했을 때 매매 차익,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으면 10,000원의 이득이 생기고 요 이득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요 해외 자산들이 국내 주식형보다는 연평균 수익률은 조금 높은 편이죠. 과거에는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워낙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어쨌든 역사적으로 해외 자산의, 특히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요 기대 수익률도 높고 세금 부담이 높은 ETF에 가장 부합되는 ETF들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ISA 계좌에 담으면은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제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좀 아깝다, 효율 떨어진다라고 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만약에 내가 ISA 계좌의 연 한도 요거 2,000만 원이죠. 요거를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매달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월 160만 원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ISA 계좌에 뭐 예적금 담으셔도 되고 채권 담아도 되고 뭐 국내 주식 담아도 되고 다 담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요 한도를 훌쩍 초과하는 어떤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 매달 투입을 할 수 있는 돈이 연간 2,000만 원을 훌쩍 초과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ISA 계좌를 조금 더 똑똑하게 써야 됩니다. 자, ISA 계좌에 담으면은 어울리지 않는 ETF,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 부담이 없는 ETF를 ISA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200,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국내 주식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삼성전자를 1,000만 원 투자해서 100억을 벌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은 세금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세금이 없습니다. 단 국내 주식 중에서는 배당이 나오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기는 하겠으나, 배당주 ETF가 아니고 이런 인덱스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테마나 좀 성장주에 가까운 ETF들은 그 구성 종목들이 대부분은 배당주와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배율, 그러니까 배당률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배당이 발생해봤자 세금 부담이 어차피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 부담이 없다라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 ETF도 넣어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 ETF는 대체제가 있어요. 뭐냐,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 거래가 가능하고, 한국거래소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거래소 금 현물 거래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금을 계속 사서 모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수수료 부담도 없고. 다만 요즘에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1g당 가격이 거의 25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1g씩 모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반면에 ETF는 뭐 10,000원, 20,000원이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ETF를 좀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 금 ETF를 ISA에 담아서 아까운 한도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분배금 받아서 생활비로 써야 될 게 아니라면은 이 커버드콜 ETF 자체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걸 굳이 ISA 계좌에 담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 분배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ISA 계좌 안에서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S&P 500을 추종하는 내가 커버드콜 ETF를 매수를 했을 때 분배금을 받아서 다시 요 종목을 산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전략이 없어요. 왜냐? 커버드콜 ETF는 구조적으로 아무리 3세대 커버드콜 ETF라고 하더라도 이 기초자산을 100% 못 쫓아갑니다. 많이 쫓아가봐야 90% 정도 혹은 뭐 95% 정도 쫓아간다라고 봐요. 그럼 어쨌든 누수가 생깁니다. 복리 효과가 떨어지는 누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버드콜 ETF 분배금을 만약에 뭐 한 2만 원 받았다. 그럼 정확하게 2만 원을 어떤 ETF에 1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매수를 할 수 있나요? 매수할 수 없죠. 당연히 동전 단위가 되더라도 자투리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복리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커버드콜 ETF를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 이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 부담 없고 그리고 건보료 부담 없대. 그냥 이거 이유 하나만으로 커버드콜을 ISA에 담아서 분배금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그냥 차라리 원 기초지수, S&P 500, 나스닥, AI 테크, 반도체 그냥 그 테마를 그냥 쫓아가는 일반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아무리 ISA 계좌가 뭐 분배금에 대해서 당장 세금 없고 과세이혼 효과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분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분배금을 받아서 복리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주식입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가끔 보면은 ISA 계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게 뭐 ISA 계좌 한도가 남아 돌아서 담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한도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어차피 세금이 없는 자산을 ISA 계좌에 담아서 그 한도를 소진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국내 주식 중에서 뭐 고배당주,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내가 이 ISA 계좌의 어떤 변동성도 좀 낮추면서 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절세를 하겠다. 뭐 그런 케이스는 좀 수긍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주, 요즘에 핫한 뭐 반도체 관련, 로봇 관련 이런 종목을 담을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일반 계좌에 담아서 투자를 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ISA 계좌에서 넣으면 좀 효과가 좋은 ETF와 반대로 아까운, 잘 어울리지 않는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도가 남아 돌면 뭘 담아도 상관없지만 한도가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ISA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 이런 데에 담을 ETF를 유불리를 잘 따져서 잘 담으셔야 돼요. 어쨌든 포인트는 세금 부담이 없는 종목은 ISA 계좌에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